강가에서 만난 광인의 예언을 듣고 나서 이 가족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거든요.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?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을까?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을 무너뜨리나,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치고지의 오비오마의 어부들이라는 책입니다. 안녕하세요, 공복이 여러분, 공백입니다. 모두 잘 지내고 계셨죠? 오늘은 제가 소설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이 소설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. 그래서 책의 제목이나 작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기 전에 이 소설의 줄거리 도입부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준비한 화면과 함께 아주 편안하게 들어보세요.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. 이 가족은 특히 형제들의 우애가 돈독했습니다. 나이가 많은 형들은 동생들을 굳건하고도 믿음직하게 돌봤고요. 나이가 적은 동생들도 사랑으로 형들을 따랐죠.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직장 사정으로 인해 멀리 전근을 가게 됩니다. 작은 해방감을 느낀 아이들은 마을 근처의 강으로 낚시를 다니게 됩니다. 이 강은 출입이 금지된 저주받은 강으로 불리고 있었기에 형제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비밀에 붙여야 했습니다. 이 강에서 몰래 낚시를 하던 어느 날 형제들은 한 남자를 마주칩니다. 아불루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요, 마을에서 유명한 광인입니다. 정신을 놓아버린 후에 자신의 어머니를 강간하고 동생을 죽인 남자죠. 동시에 이 남자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. 그간 마을 사람들의 비극을 여러 차례 예언했었고 그 예언이 모두 맞아 떨어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언을 두려워하면서도 신뢰했었죠. 아불루는 형제 중 큰 형인 이켄나에게 말합니다. 이케나, 너는 붉은 강에서 헤엄칠 것이나 다시는 그 강물에서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. 이케나, 너는 수탉이 죽듯 죽을 것이다. 이케나, 너는 어부의 손에 죽을 것이다. 강에서 낚시를 즐기던 형제들은 스스로를 어부라고 불러왔습니다. 그렇게 이켄나는 자신이 형제들의 손에 죽게 될 거라고 여기게 됩니다. 아블로의 예언에 폭풍처럼 휘둘린 형제들은 그날부터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. 굳건했던 형제애는 사라지고 갈등은 극으로 치닫게 되죠. 곧 온 집안이 저주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의 도입부 줄거리입니다. 굉장히 압도적이지 않나요? 저도 그 출판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전해 듣고는 약간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.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흥미로웠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제가 리드인미 라이브에서 보여드린 적 있죠? 치고지의 오비오마의 어부들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이 세계 5대 문학상을 수상했고요. 부커상 외에 총 14개 문학상에서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랐던 책이라고 해요. 저는 사실 책을 고를 때 뭐 수상 경력 같은 거에 그렇게 혹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요거는 좀 받을만 했다. 이제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시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가에서 만난 광인의 예언을 듣고 나서 이 가족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거든요.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이 엄청난 낙차를 완전히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왜 고대 그리스 비극 같은 거 볼 때 그 폭풍 속에 막 휘말려 버리는 인간의 운명,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. 그런 불가항력적인 느낌이 이 작품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요. 게다가 이 책의 화자가 그 형제들 중에는 좀 어린 축에 속하는 벤저민이라는 친구거든요. 사건 당시에 한 10살 정도 되는 어린 친구예요. 이 화자인 벤저민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무서운 거예요. 왜냐면 전근으로 인해서 갑자기 아버지가 부재했고 아버지만큼 믿고 따르던 큰 형들이 예언을 듣고 나서 막 흔들리기 시작했고 형제가 몰락하기 시작하고 집안의 운명이 막 뒤바뀌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. 이러한 사건들을 10살 아이의 시선에서 잡아낸 책이다 보니까 그 혼란함과 두려움이 완전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또 이 책의 목차가 되게 특이해요. 뭐 독수리, 비단뱀, 참새, 곰팡이 등등등 대부분이 이런 명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이 명사들은 10살의 벤저민 눈으로 본 어떤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. 예를 들면 아버지는 독수리, 작은 형은 곰팡이,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10살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이 표현력과 어떤 상징성 같은 것들이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그 점 때문에 이 책이 더 흥미로웠고요.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?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을까?
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을 무너뜨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이 운명과 예언이라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문학에서 계속 쓰여져 왔던 어떤 주제잖아요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주제고 또 영향력을 끼친 주제라는 건데 이렇게 실체도 없이 거대하고 강력한 힘 같은 것들, 그런 것들이 좀 새삼스럽게 신기하고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. 이 책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줄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예언, 그리고 그 예언으로 인한 가족의 파국이거든요. 이 스토리라인과 더불어서 이 책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 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이지리아 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나이지리아가요, 여러 부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국가인데다가 과거 식민지 영향도 있고 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크고 작은 내전이 있었던 나라거든요. 이 어부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 나이지리아 내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. 형제들의 경우도 1990년대에 있었던 나이지리아 내전과 선거폭동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. 이 사건을 몸소 겪으면서 형제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고요. 그 사건들로 인해서 서로가 더욱 돈독해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예언 이야기와 이 나이지리아 내전 이야기가 아주 잘 만들어진 테피스트리처럼 쭉 얽혀서 나온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어떤 비극적인 면모 그리고 사회적인 면모를 동시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이 책을 쓴 작가인 치고지의 오비오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. 이 책은 형제들 간의 보편적인 연대와 가족들을 묶어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,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책은 독자로서 읽었을 때 상당히 다양한 면모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죠. 이 책은 특정 국가의 특정 시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언어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이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생소해요. 발음하거나 기억하기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. 하지만 그간 문학에서 계속 그려져 왔었던 어떤 예언과 운명이라는 것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죠. 그래서 이 낯설음과 낯익음을 아주 조화롭게 즐기면서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이 치고지 오비오마의 소설 어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 책은 읽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? 주변의 공기가 약간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묵직하고 아주 흡입력 있는 매력 있는 책이었어요. 제가 저번에 리딩 때 이 책 읽고 있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표지도 너무 예쁘다, 내용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워낙 초반 부분을 읽고 있어서 내용을 잘 설명해드리지 못했거든요. 그게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다 읽고 나서 줄거리와 매력 등을 조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. 정말 좀 멋진 책이었어요. 그래서 많은 공보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혹시 읽으신 분들은 댓글로 혹은 라이브 채팅으로 또 후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은 책을 읽고 얘기하는 거는 늘 재밌는 일이니까요. 자, 이것으로 치고지 오비오마의 소설 어부들 리뷰를 마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또 멋진 책들 많이 들고 돌아올게요. 그리고 공보기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. 안녕.